자, 여러분, 바르셀로나 쉐이크다운이 끝이 났는데요. F1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팀별 공식 코멘트 기사가 있어요. 오늘은 그걸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맥라렌입니다. 맥라렌은 이번에 5일 중 3일만 골라 타는 규정에 따라 수요일부터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노리스는 수요일에 세 차를 타고 데뷔 주행을 마쳤고요. 피아스트리는 목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 세션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자, 그럼 노리스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리스가 처음 한 말은 다시 차에 타니까 너무 좋다였어요. 근데 사실 이번 주행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노리스 차에 붙은 엔트리 넘버 1번입니다. 노리스 본인도 쉐이크다운 내내 차에 1번이 달려있는 걸 보는 게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이었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맥라렌 팬분들도 1번이 달린 맥라렌을 보는 게 수십 년 만이라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근데 노리스가 기분만 낸 건 아닙니다. 기술적 포인트가 있어요. 이 차들은 확실히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운전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2026년 규정이 바뀌면서 차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단 거죠. 그래서 노리스는 지금 시뮬레이터 드라이버들이랑 같이 새로운 운전법을 배우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래야 시즌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어요. 노리스는 챔피언답게 벌써 적응 단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그럼 동료인 피아스트리는 어땠냐? 피아스트리는 확실히 분석적입니다. 오늘은 처음보다 훨씬 매끄러웠다라고 하면서 파워 유닛 쪽에서 배울 게 여전히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규정 때문에 메르세데스랑 협력해서 성능 뽑아내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특히 피아스트리가 집어준 핵심은 작년보다 다음 포스가 더 많이 실리는 3시 차이점을 확인했고, 이 밸런스에 익숙해지는 게 이번 주의 초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드라이버들 이야기는 들어봤고, 이 차를 직접 만든 기술 책임자 닉 힐드 이사는 이번 쉐이크다운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번 인터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많습니다. 일단 힐드 이사는 이번 바르셀로나 쉐이크다운은 정말 까다로웠지만 보람찼다라고 총평을 남겼어요. 특히 강조한 게 뭐냐? 바로 데이터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다이노 테스트를 돌릴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트랙에서 직접 굴려보면서 얻은 데이터들이 시뮬레이터 현실감을 훨씬 더 날카롭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핵심은 이번 2026년 규정에서 가장 복잡한 게 에너지 전개와 해수거든요. 힐드 이사 말로는 이번 메르세데스 엔진이랑 긴밀하게 협업해서 이 복잡한 시스템 해결책을 어느 정도 찾아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플로어 버추얼 라이브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공기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까지 아주 정교하게 마쳤대요. 이걸 토대로 다음 개발 단계 기준점을 싹 잡아놨단 거죠. 마지막 멘트가 아주 든든한데, 바레인 정식 테스트에 갈 때는 지금보다 더 빠르고 더 신뢰성 있는 차를 가져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맥라렌은 이번 쉐이크다운에서 얻을 건 다 얻었단 소리예요. 자, 정리하자면 맥라렌은 단순히 차를 굴려본 게 아닙니다. 노리스는 새로운 운전법에 적응하고 있고, 피아스트리는 3시 밸런스를 잡았고, 엔지니어들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죠? 맥라렌은 그럼 이쯤으로 하고 다음은 메르세데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번에 140주년 기념 어쩌고 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메르세데스는 이번 쉐이크다운이 시작하자마자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일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안토넬리가 문을 열고 나갔고, 러셀이 오후에 받아서 바로 마일리지를 뽑아냈거든요. 화요일에 비가 올 때는 영리하게 쏙 빠졌다가 수요일 목요일은 아주 많은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마일리지로만 따지면 이번 테스트의 진정한 승자는 메르세데스입니다. 자, 먼저 조지 러셀 코멘트부터 보시죠. 일단 차 운전하기가 좋다. 큰 문제는 없다라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러셀 인터뷰의 핵심은 이겁니다. 차가 잘 작동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른지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차가 튼튼하게 잘 굴러가는 건 하긴 했는데 옆집 레드불이나 페라리랑 붙었을 때 우리 차가 더 빠른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긴장감을 드러낸 거죠. 아직은 서열을 알 수 없으니까 바레인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러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나 덧붙였는데, 오늘 칼벤츠가 자동차를 발명한 지 140주년이 되는 날이래요. 이런 역사적인 날에 메르세데스가 가장 혁신적인 기계를 타고 트랙을 달리
달리는 게 정말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재계약 때문인지 소속감이 정말 높죠. 그럼 슈퍼루키 안토넬리는 어땠을까요? 어려서 그런지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오전 세션에서만 무려 90레벨 넘게 돌았어요. 루키에게는 트랙 위에서 1분 1초가 다 경험치인데 아주 알차게 채웠죠? 안토넬리는 이번에 퍼포먼스보다 시스 리타이어를 끼고 롱런하는 데 집중했대요. 차량 파워 유닛 셋업 옵션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감을 익히는 단계였다고 합니다. 안토넬리 역시 140주년 얘기를 꺼내면서 메르세데스 역사의 일부가 된 게 너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곧 있을 바레인 테스트가 너무 기다려진다. 거기선 더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며 아주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럼 이 모든 주행 현장을 진두주의하는 쇼블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일단 신뢰성 측면에서 대만족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밤낮 없이 고생해서 차를 가져왔는데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 소화했다면서 팀원들 길을 확 살려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쇼블린이 아주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를 하나 집어줍니다. 바르셀로나에선 너무 추워서 셋업 테스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차가 잘 굴러가는지만 검증했고 진짜 성능을 깎아내는 셋업 탐색은 따뜻한 바레인에 가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메르세데스는 이번 쉐이크다운에서 우린 튼튼하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진짜 실력은 꽁꽁 숨겨놨단 소리예요. 2026년 대격변을 앞두고 메르세데스가 어떤 발톱을 숨기고 있을지 바레인 테스트가 정말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정리하자면 메르세데스는 역사와 미래를 동시에 챙겼고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루키 안토넬리에게 충분한 경험치를 먹였고 쇼블린 지휘 아래 신뢰성까지 꽉 잡았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자신감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팀은 진짜 궁금합니다. 자체 엔진 시대의 개막, 레드불로 넘어가 보시죠. 막스 베르스타펜은 이번에 또 어떤 독설이나 찬사를 남겼을까요? 이번 쉐이크다운에서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한 팀 바로 레드불입니다. 레드불에게 2026년은 단순히 새 시즌이 아니에요. 혼다와 이별하고 본인들이 직접 만든 엔진 레드불 파워트레인을 처음부터 트랙에 올리는 역사적인 해거든요. 월요일부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베르스타펜 코멘트부터 가보겠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첫날 오전엔 날씨 때문에 많은 랩을 못 돌았다. 근데 그 뒤 멘트가 중요한데 새 엔진을 달고 이 정도 랩수를 소화했던 건 정말 멋진 일이고 아주 좋은 시작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베르스타펜 성격 아시죠? 정말 솔직한 타입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직접 만든 엔진을 처음 얹고 달렸는데 좋은 시작이라고 했다? 이건 레드불 내부적으로 신뢰성 문제를 꽤 잘 잡았단 소리예요. 물론 베르스타펜답게 엔진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라고 덧붙이긴 했어요. 워낙 복잡한 규정이라 할 일이 산더미지만 일단 첫 단추는 아주 잘 끼웠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레드불 시트를 채운 루키 아이작 하자입니다. 하자는 정말 대견했는데 첫날부터 꽤 많은 랩을 돌았거든요. 하자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엔진으로 달리는 첫날인데 이렇게 매끄럽게 돌아갈 줄은 몰랐다. 정말 인상적이다라고 했거든요. 루키 입장에서는 차가 멈추거나 불이 날까봐 걱정했을 수도 있는데 마이너한 이슈 말고는 큰 문제는 없이 하루를 보냈대요. 하자 본인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랩을 소화해서 아주 뿌듯해하는 모습입니다. 2026년 레드불 미래가 아주 밝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드불 수장 로랑 메키스 팀장의 코멘트입니다. 이 멘트에는 진짜 눈물이 좀 섞여 있습니다. 우리 엔진을 얹은 RB22가 월요일 아침 9시를 조금 지나서 트랙을 나가는 걸 보는데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했어요. 메키스 팀장이 강조한 게 뭐냐면 지난 몇 달, 몇 주 동안 밀턴 케인즈 공장에서 셋시 팀이랑 엔진팀이 밤을 지새우며 고생한 걸 강조했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결국 월요일 아침에 차가 나간 걸 보고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라며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이지만 레드불 독자 엔진 시대가 성공적으로 개막했다는 걸 공식화한 거죠. 자, 정리하자면 레드불은 이번 쉐이크다운에서 가장 큰 도박이었던 자체 엔진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실무적 피드백을 줬고 하자는 마일리지를 쌓았고 메키스 팀장은 팀의 결속력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쉐이크다운에서 가장 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은 팀입니다. 바로 페라리인데요. 페라리는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 비가 오는 날부터 등판해서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밀턴 코멘트부터 보겠습니다. 해밀턴은 일단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정말 생산적이고 즐거운 일주일이었다라고 입을 뗐어요. 사실 해밀턴은 작년 성적 때문에 걱정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해밀턴이 뭐라고 했냐면 겨울 내내 팀 전체가 쏟아부은 노력이 마일리지로 증명했다. 큰 문제 없이 이만큼 달린 게 정말 고무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첫날 비 올 때만 탄 게 오히려 세차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경험이 됐대요. 또 해밀턴은 팀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집중력이 있다라고 한 걸 보면 페라리가 이번엔 정말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페라리의 르클레르는 어땠을까요? 르클레르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산적인 쉐이크다운이었다라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르클레르가 집어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비 오는 날 새 차를 타는 게 정말 까다로웠지만 그 덕분에 더 값진 학습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틀 동안 마일리지를 쫙 뽑아내면서 데이터 수집을 마쳤다고 합니다. 르클레르는 벌써 이제 마달레나로 돌아가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바레인을 준비하는데 집중하겠다라며 아주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밀턴과 르클레르의 페이스도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드라이버를 지휘하는 바쉐르 팀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바쉐르 특유의 덤덤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긴 일주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좋았다. 바쉐르가 강조한 건 다양한 조건에서의 테스트입니다. 수중전부터 마른 노면까지 다 겪어봤는데 치명적인 결함은 하나도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2026년 규정 같은 대격변기에는 차가 멈추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 바쉐르 팀장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데이터들을 분석해 바레인에서는 훨씬 대표성 있는 성능을 보여주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페라리는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해밀턴은 팀에 완벽히 녹아들었고 르클레르는 차 시스템을 장악했으며 바쉐르 팀장은 차의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페라리가 다시 한번 트랙을 지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집니다. 자, 이렇게 2026년 대격변을 앞두고 바르셀로나에서 펼쳐진 빅4 팀들의 쉐이크다운 공식 코멘트를 살펴봤습니다. 코멘트 중 비슷한 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드라이버들이 하나같이 운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가 바뀐 게 아니라 드라이버 스킬셋 자체가 다시 정립되는 시기인 거고요.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엔진이 직접 제작되는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빅4 팀들이 큰 문제 없이 마일리지를 엄청나게 뽑아냈어요. 결국 이번 2026 시즌은 누가 새로운 시스템과 에너지 관리에 더 빨리 적응하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팀의 코멘트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한번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바레인 테스트 소식을 들고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